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는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지금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극동상담심리연구원 소장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궁금한 게요. 예. 행복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우선 해야 될 게 사람 무시하면 안 되죠. 무시. 예, 사람을 무시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린다든가 또는 함부로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최악이라고 봐요, 인간관계에서. 그렇다면 이게 내 주변에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게 딱 어떻게 대놓고 하는 행동도 있겠지만 좀 은연중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행동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게도 그렇게 척심들을 발휘하더라고요. 뭐 있는 척, 배운 척, 잘난 척, 뭐 이런 척심을 이제 은근히 발휘하는데 그거는 상대방이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속담에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그런 척심을 발휘하는 것도 대상을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조심하시는 게 좋죠. 예, 그럼 이제 척하는 것 중에 제가 요즘 특히 주목하는 거는 말 많은 사람들. 말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의도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자기에게 집중해 주기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예. 이 상대방이 이제 이렇게 계속 들어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빨리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말을 하더라도 이제 상대방하고 주거니 받거니, 즉 n분의 1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이런 것들도 각별히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물론 내가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려고 해도 상대방이 나를 무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내가 가만히 참고 견뎌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지간하면은 그냥 뭐 그렇게 크게 나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구나 그러려니 하고 넘기면 좋죠. 그러나 이제 그게 정도를 넘었을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위축이 된다든가 그렇죠. 이제 또는 참고만 있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러려니 하려고 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또 그렇게 너무 참으면은 나중에 이게 폭발해 버려요. 그러면은 이 관계가 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기다가 이 상대가 너무 정도를 넘었을 것 같으면은 담백하게 아이메시지 형태로, 즉 내 표현 형태로 아유 그렇게 하니까 제가 좀 피곤합니다. 또는 아유 그렇게까지 하시면은 제가 서운하지요. 이제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 이 피드백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도 또 상대방이 안 들으면은 거리를 두지요. 그럼 뭐 굳이 이 좋은 세상에 맞지 않는 사람이랑 실랑이를 벌리면서 지낼 게 뭐 있겠습니까? 오히려 상대방이 하는 거에 내가 화를 내고 그만하라고 다그치거나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의 페이스에 휘말려 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예. 상대방이 무례함을 넘어서서 예를 들면 욕을 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이렇게 달려들거든요. 그러면 그게 싸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방이 얼토당토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그냥 초연히 이렇게 바라보면은 상대방도 이게 시들해져요. 처음에는 이쪽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저쪽에서 기고만장할 것 같지만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이렇게 주시하면은 상대방도 멋쩍어 한다 그럴까? 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해도 안 되면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의 어떤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면서 상대방에게 휘말리지 않는 예. 그런 태도를 가지고 여유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나 자신이 좀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게 이제 나라 그러는 중심성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은 평생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자기를 함양해야 이 중심이 딱 잡히지 그냥 잡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언제 어디에 서고 자기 이야기를 담백하게 표현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내 중심을 잡고 상대방의 장단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보일 때 굉장히 좀 당당해 보이고 든든해 보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꼬여요. 예.
그렇다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함양하는 태도를 오랜 시간 동안 연습을 해서 스스로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걸 해야지 그렇게 나의 가치를 높이고 함양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나의 가치를 높이고 중심을 잡고 하는 거는 자신감을 기르는 것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 자신감을 어떻게 기르느냐.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자신감을 기르는 게 의외로 가까이에 있고 단순한 문제라고 봐요. 예. 그건 뭐냐 하면은 그때그때 이 표현을 통해서 자신감을 기른다고 보거든요. 그때 표현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셔요. 자신감이라는 것은 자기를 믿는 마음이거든요. 그 자기라는 게 뭐겠어요? 그것이 이제 내 감정이나 내 생각, 이게 자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생각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여기는 마음을 자꾸 이렇게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내 감정이나 생각을 일단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표현을 해봤을 때 그게 맞으면은 주변에서 너 그렇게 느끼는구나. 맞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승인, 인정을 해주면은 그 표현했던 사람은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틀리지 않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번, 두 번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때 억압을 해두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마음이 시원해져요. 정화가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표현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 논리적으로 이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막 뒤엉켜 있던 것들이 정리가 되어요. 또 표현을 함으로써 상대방하고 주거니 받거니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정화, 정리, 상호작용의 기술 이런 것들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와의 과정에서 인정받고 지지받고 이렇게 승인을 받다 보면은 이제 어느덧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 믿게 되지요. 그게 자신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자신감이 확보가 된 사람들은 중심을 딱 잡고 상대방에게 말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지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나를 성장시키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열쇠인데 반면에 그거를 잘 못하는 사람들, 항상 주눅 들어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안 좋은 경험을 했다던가 혹은 부모님에게 안 좋은 취급을 받았다던가 그래서 내 표현을 못해서 계속 주눅 들어있고 사람들과 잘 커뮤니케이션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경험상 자기가 뭔가 표현했을 때 자꾸 질타를 받거나 비난을 받다 보니까 위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좋은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한 번, 두 번 표현하는 것이 이게 이제 몸에 익으면은 부정적이 돼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서의 일반인들은 그 사람을 이렇게 돕는 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상담자를 만나서 자꾸 자기를 더듬더듬 표현하면 상담자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살려주고자 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지지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이런 과정을 밟게 되죠. 그런 과정을 밟은 사람들은 조금 더 이해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어서 자꾸 자기를 표현하는 이제 이런 싹을 틔워요. 이제 상담자를 통해서 그런 훈련을 어느 정도 해갖고 바깥에 가서 해본다는 얘기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강화를 받아가는 그런 경험 과정을 거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교수님 말씀을 드리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엔 내가 어떤 태도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 어쨌든 안 좋은 경험을 해서 내가 계속 세상과 차단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아예 그런 성장의 경험을 하지 못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들과 이어지려고 하고 앞으로 좀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연습을 한다면 힘든 경험을 했던 나도 성장할 수 있고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로 이해가 되네요. 예, 그럼요. 안 될 게 어디 있겠어요. 뭐든지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은 소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안 될 거 없어요. 예. 그러면 나아가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어떤 다른 것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우리가 몇 가지 기본 요소를 저는 갖춰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봐요. 일단 우리가 건강해야 되겠죠. 심신이. 그래야 이제 사물을 바라보는 눈도 긍정적일 수 있지. 내가 건강하지 않아서 막 아프거나 또는 왜곡, 망상 이런 게 있는데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 심신이 건강해야 되고 또 우리가 경제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젊은 분들이 너무 이제 이 소비 성향이 높은데 저래 갖고 내 중에 큰 코 다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사치, 또 즉흥적인 구매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할 뿐더러 제가 요즘 이제 특히 강조하는 것은 자녀 교육비에 너무 많은 분들이 돈을 쏟아붓는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렇게 해갖고 자녀에게 도움되는 것도 없고 어른들은 자기 노후도 이 상당히 불안전하게 돼요. 우리가 돈이 없을 때 남한테 가서 후질스럽지 않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갔을 때 어른이면 어른답게 호주머니를 열어야 되고 인색하지 않게 해야 사람이 꼬이고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사람이거든요. 좋은 사람들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잘 만나야 이제 거기에서 재미도 있고 또 따뜻한 관심을 나누면서 즐겁기도 하고 이렇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관심과 애정 이런 것들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사람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거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일단 이제 좋지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가 교류 교감할 때 뭔가 나를 풍요롭게 하는 사람이면 더더욱 좋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무지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지하지 않으려면은 많은 것들을 아는 게 좋지요. 상식도 거기에 포함되고 또 우리가 생활에 나가는 지적인 정보도 거기에서 빼놓을 수 없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출세를 위해서 돈과 명예 이런 것들을 쫓느라고 사람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요즘 부모들이 돈, 명예도 이제 가질 만큼 가졌다. 이제 남아있는 거는 자녀를 그 멋진 직업을 갖게 해서 자기가 이제 으스대고 싶어 하는 자기 확장 또는 이제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 부모나 스승 뭐 이런 자기 은인 이런 사람들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좀 별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출세지향적이거나 자기 확장에 너무 몰두해 있거나 또는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네들을 배제하면은 이제 대충 괜찮은 사람으로 교류 교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네. 자, 오늘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우리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다고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시작부터도 관계고 끝맺음도 이게 관계에서 끝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이 관계를 소중히 하는 이 태도를 지녔으면 합니다. 네. 예. 네, 오늘 장성숙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